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주말 알트장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머리 숙여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현재 비트코인 상태와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또 저는 계속해서 예측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원래 해외 차트로는 잘 방송을 안 하는데요. 보통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원화 차트를 더 보기 편해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업비트 국내 차트를 주로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해외 차트와 국내 차트를 두 가지 다 비교해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지금 차트를 좀 바꿨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선 한번 오늘 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현재 일봉 차트입니다. 해외 차트고요. 네, 해외 일봉 차트인데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거는 어제 이제 긴 양봉으로 거래량이 실려버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꼬리가 달렸고, 지금 현재는 약간 양봉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진짜 상승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물론 오늘 이제 이 새로운 캔들이 바뀔 때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기존보다 더 많은 볼륨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긴 음봉을 그렸을 경우에는 항상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하락 플래그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하락을 예상하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기술적 반등이고 재차 다시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면 재차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외 차트는 현재 이런 모습이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저희 국내 원화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보실게요. 비트코인 국내 차트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캔들이고 오늘 캔들입니다. 일본 캔들을 보고 있고요. 국내 차트도 분명히 어제는 다시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말아 올려서 이제 상승을 계속 해줄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거래량을 실으면서 음봉 마무리가 되고 밑꼬리를 살짝 달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채널 안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오늘 캔들은 양봉을 그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확인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긴 음봉과 이런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전에 있는 저항선을 확인해주고 다시 흘러내리는 그런 전형적인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은 다시 또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단기적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할 마지막 최종 지지선은 이 부근 4,800만원, 그리고 조금 높게는 5천만원 이렇게 보고 있고요. 4천만원과 5천만원 사이에 어떤 이 강한 지지선을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팅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캔들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이런 긴 장대 양봉 정도가 나와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시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을 할 때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런 양봉 긴 캔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이, 이 지지선이든 그 다음 지지선이든 이 어딘가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 캔들이 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확인하고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잠깐 돌아선다고 하면은 전 저항선인 5,800만원, 그리고 더 매수세가 붙어서 이걸 넘어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6,500만 원 선까지도 이제 일시적으로는 이 시장이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 안에서도 거래량을 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큰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패턴들과 그런 기술적 어떤 분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또 이제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캔들의 모양과 어떤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회원 영상에는 자꾸 이런 그런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그런 영상들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계속해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루하루 그날그날에 보이는 관점으로만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분석이 또 다를 수가 있고, 내일과 모레 분석이 다를 수 있고, 매일같이 이렇게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빠르게 시장이 흐르고 있고, 예측 못할 그런 변수들이 시장에 튀어나오면서 이런 차트들의 모양을 확확 바꿔놓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오늘 이렇다고 해도 내일 가서도 또 똑같이 어제랑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종종 만들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할 거고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약간씩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단기적인 그런 흐름을 보기보다는 큰 추세와 장기적인 부분을 우리는 보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큰 흐름과 추세만 잘 이렇게 이용을 하신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비트코인 현재 차트를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언급드릴 알트코인과 김치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댓글 보니까 그 알트코인장, 김치코인장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도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일단 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 현재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이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40%가 깨진 모습을 보였는데, 일시적으로 다시 재차 반등을 해서 이제 41%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는 이유는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코인 시장, 코인 마켓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41억 정도,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재차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으로 이제 유동성이 조금은 모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과거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현재 현재 달 차트로 월 차트로 제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돌렸습니다. 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마다, 과거에 17년도입니다. 이때는 17년도고 18년도고 요럴 때마다 요렇게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을 하고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보합을 보일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임을 멈추거나 약간의 변동폭을 줄일 때는, 요럴 때마다 항상 알트코인의 그런 상승장이 찾아왔었습니다. 과거에도 17년도도 그랬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17년도에 한 2번인가 3번 정도의 알트장, 큰 불장이 왔었고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21년도 보시면은 1월부터 현재 3월,
2, 3월 부근에서 약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주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멈춰 있거나 움직임을 좀 이렇게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을 때는 항상 알트코인과 어떠한 김치코인의 큰 상승이 한번 왔었습니다. 예,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장을 본다면요. 알트코인과 잡코인들의 엄청나게 큰 상승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많게는 정말 2, 30배 가는 코인들도 나왔었고요. 이때 아마 많은 코인 커뮤니티에 그런 인증글들도 많이 올라왔었을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다시 거기 있는 코인들이 정확하게 4월부터 큰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물려 계실 거고, 그 유동성들이 현재 다시 비트코인으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메이저 코인들로 다시 일시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현재는 그 유동성들이 어떠한 그런 시장으로도 흘러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현재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이게. 예, 이게 지금 21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21을 가리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굉장히 시장이 공포스럽다라는 겁니다. 공포스럽다라는 건데, 한참 이제 코인들이 막 상승을 하고, 잡코인이나 김치코인, 뭐 모든 코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대상승 시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즌에는 보통 이 그래프가 여기 초록색 부분인 80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는 우리가 시장을 현재 여기서 이제 거품이 막 낀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공포 구간이고,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관들은 매집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이 구간은 도망쳐야 될 게 아니고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우리는 시장에 머물러야 할 구간이 아닌가. 왜냐면은 분명히 또 이 그래프가 60, 80을 향해 갈 거거든요. 한번 이제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뭐 이 시장을 조금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넘어가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볼륨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이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예. 그리고 이번 달은 볼륨이 실리면서 이렇게 꼬리를 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 달도 뭐 재차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여기서 이제 6월 달에 이 도미넌스가 하락을 약간 멈추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약간 요런 식으로요. 요렇게 짧은 캔들, 요런 짧은 캔들로 다음 달, 뭐 2월과 3월처럼 이렇게 약간 짧은 캔들로 약간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짧은 캔들들이 이렇게 출현을 한다면, 그렇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움직임을 좀 약간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작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 항상 알트코인의 그런 상승장이 어느 정도 왔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짧은 캔들이 형성이 된다면 6월과 7월은 한번 알트코인의 어느 정도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현재 김치 프리미엄 살짝 보실게요. 네. 이 김치 프리미엄 상태입니다. 현재 8%, 9%고요. 10%가 넘지 않는 모습이에요. 김치 프리미엄도 이제 항상 한참 이제 대상승장에 접어들거나 코인들이 이제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장에 이제 도래한다고 하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최대 20%, 25%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김치 프리미엄은 이제 항상 거품장, 항상 엄청 과열된 시장에서 항상 많이 나타나고요. 현재는 많이 빠진 모습이에요. 10% 밑으로 많이 빠진 모습이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5%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예. 항상 그랬고요. 왜냐면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언급했었다시피 국내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낄 수밖에 없고, 해외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보통 기관들이 많이 움직이고 해외 투자자들은 대부분 개인들의 투자가 비중이 적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투자 환경도 많이 갖춰져 있지 않고, 거래소들도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더 큰 편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벌써 해외 기관들이 벌써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해외에 아직도 개인들은 뭐 인구도 물론 많죠. 예, 그런 개인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소극적인 이 시장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이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되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이 공포 탐욕 지수가 21에 있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공포냐라고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21, 현재 요 정도 공포 지수면요. 18년도에 있었던 대하락장의 공포 지수고요. 현재 팬데믹 선언 직후의 공포 지수의 예, 어느 정도 그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난 공포를 지금 시장에 주고 있다. 그 정도로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기 편하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하나 보고 갈게요. 예. 결국엔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아직 벌써 이제 이렇게, 예,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안 좋은 그런 트윗을 하고 난 직후에 다시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밝혔어도요, 이제는 이 양치기 소년의 어떤 그런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신뢰하기가 힘들다라고 저희는 이제 시장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애초부터 머스크의 그런 말들을 뭐 크게 뭐 비중 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 쇼기 때문에요.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고 언론으로 인해서 대중들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의 어떤 그런 음모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머스크의 어떠한 행동도 저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 걱정과 어떤 궁금증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네요. 갖고 있다네요, 아직.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머스크님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와 아무튼 단기간의 시장 대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하락도 큰 상승도 일단은 기대할 순 없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과 김치코인 갖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저도 모든 걸 다 맞출 수도 없고 제 예상이 무조건 100%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양한 어떤 의견들과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은 취합을 하셔서 본인들에게 맞는 그런 대응으로 이 시장을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도 좀 더 정확하고 성숙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